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빠진 느낌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기억나는데 내가 그 대화 안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끊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결정이 다 된 뒤였습니다. 들으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닌 느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기 시작하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관계가 어긋난 뒤에는 대부분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점부터 흐름이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흐름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집안에서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지, 차를 바꿀지, 아이 학교를 어디로 할지, 자식들끼리 먼저 의논하고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얘기라기보다는 통보입니다. 이렇게 하려고요라는 말 뒤에는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를 말하려 해도 이미 결론이 난 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랬겠지 싶습니다. 나중에는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알려주러 옵니다. 그 차이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하는데 단체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몇몇 사람끼리 날짜를 맞춰 놓았습니다. 나한테는 결정된 날짜가 통보됩니다. 괜찮냐고 묻긴 하는데 이미 정해진 뒤라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이 불쾌한 건 내가 빠진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결정에서 빠진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목록에서 빠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대부분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나 연장자는 어차피 따르실 테니까라는 생각이 어느 틈에 자리를 잡습니다. 굳이 먼저 물어볼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무례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게 더 오래 갑니다. 이럴 때 크게 말해서 항의하거나 서운함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는 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대략 보입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일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전화가 옵니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용건이 해결되면 전화가 짧아집니다.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는 말로 끊깁니다. 그 다음은 또 용건이 생겼을 때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됐다며 짐을 옮기는 날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움직이고 밥도 먹고 그날은 꽤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보면 짧게 답이 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연락을 먼저 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가 반기는지 아니면 또 용건이 있나 싶어 형식적으로 받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감각이 생기면 전화기를 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흐름이 오래되면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얇아집니다. 만남이 짧아지고 연락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누가 밀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 한 발씩 물러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와도 용건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관계에 에너지를 더 쏟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해도 내 말은 그냥 지나가고 다른 사람 말은 모두가 따릅니다. 모임에서 뭔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잠깐 듣는 듯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꺼냈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같았는데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 말이었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지나갔고 다른 사람의 말은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면 우연이라고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내 말이 무게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같은 의견을 내면 다들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먼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딱 떨어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생기면 말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자리에 있어도 조용해지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옛날 방식이라는 인식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듣기 전에 이미 저 어른 말은 시대에 맞지 않겠지라는 기류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말을 억지로 더 많이 하거나 주목받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적더라도
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오래 남습니다. 네 번째, 앞에서는 괜찮다 하고 뒤에서는 따로 정리가 됩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자식들끼리 나눈 대화가 흘러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는 다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먼저 옵니다.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뒤에서 정리를 했는지. 그런데 그 흐름을 좀 더 가만히 보면 다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해서 나온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빠진 채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공동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집들은 이미 이야기가 된 뒤였습니다. 나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하는 말이 왔습니다. 빠진 것 자체가 억울하다기보다 처음부터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꾸 반복되면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진짜인지, 뒤에서는 또 다른 말이 오가는 건 아닌지. 그 의심이 생기면 대화가 편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흐름이 왜 생기는지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 혹은 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미리 처리하는 것. 두 경우 모두 내가 온전한 대화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를 캐거나 따지는 것은 힘만 듭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은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 한 번쯤 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뀌면 그대로 이어가면 되고 바뀌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을 조금 낮추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잘 보입니다. 다들 각자 할 말을 주고받는데 내가 뭔가 말을 꺼내려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몇 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밥은 같이 먹어도 대화는 따로 흘러갑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어차피 내 얘기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걸게 됩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서운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모임에서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내 의견이 여러 번 묻히고 나면 모임에 가도 조용히 있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에 나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말수가 줄고 밖에 나가는 일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반복되는 경험이 다음 상황을 미리 짐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아서 말을 줄이지만 나중에는 말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될지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무 데서나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 말을 제대로 듣는 자리에서만 말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어떻게 있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굳이 말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10명 앞에서 하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쪽으로 시간을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결정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을지, 이번 주 어디를 다녀올지,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지만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건이 있을 때 응해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지를 보면서 관계의 깊이를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말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말의 양을 늘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말을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과의 대화를 한 번 더 찾으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조금씩 굳어가던 흐름 대신 다른 방향을 만듭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대개 사건 하나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흐름들이 쌓여서 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대부분 티가 나지 않게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관계가 꽤 달라진 뒤입니다. 그 달라진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제대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챙기는 것이 낫습니다. 고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